이제 국무회의가 있었죠. 예,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대통령님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는 날에는 이게 명장면들이 너무 많이 속출을 하고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려야 될 소식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참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아 이거 뭘 보내드려야 되나 뭐 이러고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명장면이 한 5개 이상은 돼요 지금. 거의 뭐 한 10개 가까이 명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뭐 시간상 그걸 다 또 국무회의 소식만 전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추려서 보내드리면 많아야 이제 2개 내지 3개 정도 이런 명장면들을 보내드리는데 참 아쉽습니다. 물론 뭐 이제 생중계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다 보시긴 했어도 또 제가 또 여기에 또 최한욱의 해설이 덧붙여지면 더 재밌게 여러분들이 국무회의를 관전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보내드리지 못하는 점이 참 안타깝고요. 저는 좀 소름 끼친다? 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표현이면 좀 부적절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한마디로 미쳤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오늘 국무회의 장면을 보면서 야 진짜 미쳤구나. 일에 미쳤구나. 민주주의에 미쳤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2가지를 아마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이전하고 달라진 모습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시간으로 이제 자막을 넣어서 국무회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그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오디오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자막 서비스까지 내보냅니다. 이거는 저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정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국민들을 배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뭐 대한민국에 없는 거죠. 그런 공무원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가지고 자막을 넣도록 이렇게 한 것 아닌가. 국무회의를 생중계를 한다라는 것도 이제 세계 최초고 전무후무한 일이고 정말 국민주권 시대의 하나의 상징 같은 그런 일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좀 그만할 만도 한데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에게 좋은 뭐 서비스라는 뭐 표현이 뭐 적절하진 않지만 아무튼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좀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길을 열어줄까? 이거를 진짜 24시간 고민하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생각을 하기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아유, 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만 해도 이 개돼지들이 그냥 감사한 줄 알고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보통 뭐 이렇잖아요.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그냥 보여주기 쇼나 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냥 이 국무회의 생중계가 그냥 인기 끌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 국민들께 보고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최고 통치자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님은 야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야. 내가 국가 원수야. 대한민국에 나보다 높은 사람 없어. 근데 이제 이 국민들도 니네들도 좀 내가 이런 거 한번 보여줄게. 흔히 말하는 시혜적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시혜적 행정. 이 개돼지들아, 니들의 생중계 맛을 봐라. 뭐 이런 정도의 쇼를 하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은 진짜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국민을 상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께 어떻게 하면 보고를 잘할까. 이걸 노심초사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막 서비스라는 참 놀라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이게 국무회의에서 또 뭐 국무위원들이 뭐 발음이 다 정확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막이 쫙 나오니까 정확하게 더 내용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변화한 게 뭐냐면은 회의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그거 회의 자료 트는 사람 혼났죠. 정성껏 하라고 오늘 혼났어요. 그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장면 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회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사실 국가 뭐 기밀? 뭐 기밀까지는 아니어도 뭐 오픈된 회의를 하는 거니까 뭐 기밀까지는 아니어도 감히 우리 국민들이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생중계로 대통령께서 보시고 있는 그 자료를 우리 국민들도 그대로 보고, 예? 아, 국가가 국정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회의 자료를 대충대충 누가, 뭐, 그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충대충 틀다가 혼났어요, 오늘.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 그 조현 외무장관의 이제 발언을 중간에 끊고 그 회의 자료 누가 트냐, 좀 정석껏 해라, 이러고 이제 질책을 하셨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거든. 최고 상관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최고 상급자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슴들이 주인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고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 그럼 뭐 대충 하니까 혼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이걸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으니까 그 작은 거 하나,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거 하나 놓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누가 그 담당 공무원인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 대통령에게 깨지는 뭐 이런 장면이 나가기도 했는데, 이 두 가지 변화를 보면서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진심이구나. 국민들에게 진심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다 라는 말이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뭐 정치인들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뭐 선거 때 되면은 그런 얘기를 잘하는데,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지금 매 순간 국민들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머슴의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구나. 그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참 저는 우리 국민들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뺏기고 전쟁 터지고 또 분단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또 온갖 미친놈들이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또 최근에 또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이런 뭐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견뎌내면서, 또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 독재와 폭압을 뚫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피 흘리며 싸운 것에 대한 하늘의 축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전무후무한 전 지도자다. 인류 역사, 뭐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그 유례가 없고 사례가 없는 그런 탁월한 정치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누차 드리는 말씀이 그러잖아. 우리 국민은 저는 세계 최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처럼 근면성실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진짜 뭐 그 국민 경쟁력으로 따지면 저는 세계 1위라고 생각해요. 뭐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 많지만은 국민성이 대한민국 국민성보다 더 나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런 뭐 미친놈들의 지배 하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뛰어난 우리 국민들의 능력, 역량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저는 정치만 잘하면은 대한민국은
선진국 강대국 되는 거 시간 문제다. 뭐 이미 이제 선진국과 강대국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예, 정치인들만 잘하면 된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이제서야 맞는 그런 대통령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응?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끌어갈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이제서야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잠재력 폭발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축구 선수들 잠재력과 역량이 있는데 그걸 잘 이끌어줄 리더가 없다 보니까, 예, 우리가 뭐 월드컵 나가서도 16강도 변변히 진출하기가 어렵고 예선 통과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히딩크라는 인물이 감독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신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 히딩크 감독이 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축구 선수들이 뭐 실력이 갑자기 뭐 나아지겠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했던 거지. 지금 뭐 대한민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은 대한민국 팀 대한민국은 충분히 진짜 월드컵 4강이 아니라 우승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리더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잠재력과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축구 대표팀도 이제 그게 그 뭐 정실 인사라고 흔히 얘기하죠. 예. 뭐 고대파 뭐 무슨 파 해가지고 그 학연으로 뭐 축구 대표팀 선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선수들이 제대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대표에 선발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 제가 기억하건대 그 설기현 선수 있잖아요. 축구 선수. 지금 이제 감독인가? 그 설기현 감독이 아마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광운대로 왔어요. 그래. 학교 후배야. 설기현이 과 후배예요. 예, 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어. 근데 이제 광운대 출신은 국가대표 뽑히기가 어렵죠. 예? 백이 없으니까. 근데 설기현이 이제 그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월드컵 때였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히딩크가 오면서 능력 위주로 선수 선발을 하면서, 예, 설기현이 국가대표로 뽑혔고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또 유럽에도 가서 뛰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설기현이 능력이 있어도 고대를 갔어야 되는데 광운대를 와가지고 어? 그 능력하고는 무관하게 자기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지. 근데 그걸 이제 그러한 연고주의, 이거를 히딩크가 깨버린 거잖아요. 외국인 감독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인간관계,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들이 와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이유가 그 외국인 감독들의 뭐 전략 전술이나 지략 뭐 이런 것도 뛰어난 면이 있겠지만은 학연 지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능력 위주, 실력 위주로 선수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히딩크가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도 사실 히딩크 같은 그런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복만사님, 탄어 스님 말고 또 다른 스님이 예언한 걸 오늘 봤는데 조선 후기 스님께서 2025년 6월에 엄청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중국을 흡수하고 일본에게 무릎 꿇게 하고 세계를 이끈다고 하셨다더군요. 근데 그 영상 댓글에 전부 이재명이 돼서 이 예언 틀렸네 라더군요. 비잉슌들이. 예. 대댓글 담. 예. 또 뭐 그런 예언을 하신 분도 있으세요? 예. 어떻게 이제 소 뒷발로 이제 쥐잡는 이런 예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뭐 예언이 이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런 리더인 건 맞다. 예. 팀 대한민국을 4강으로 이끌, 월드컵 4강이 아니라 세계 4강으로 이끌 그런 탁월한 리더다라는 건 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무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국무회의 장면들, 예, 또 오늘도 뭐
뭐 멋진 장면들이 많습니다. 예, 이 장면들 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쟁점이 야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일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민생에 관한 입법들까지 이렇게 의견 다르다고 자기 의견대로 막 하면 어떡합니까? 육아기 단축 근무제. 아니, 이게 정치적인 논쟁거리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 민생에 관한 것들은 자기 의견하고 달라도 다수 의견을 따라줘야지. 네.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전에 제가 취임 직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자, 어쨌든 계속 노력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제도 개선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입법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입법이 안 되고 그거 지금 몇 달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회한테 법사위까지도 갔는데. 가서 빌든지 뭐 술을 내서 빨리빨리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국회 이거 진짜 참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이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쟁점이 야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일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개 있으면 다 묶여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더 가서 빌든지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도 많이 빌었습니다. 그래? 지금 뭐 잘 비는 실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네, 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더 싹싹 빌어보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더 싹싹 빌어보세요. 꼭 구정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네. 이거 어쨌든, 이런 민생에 관한 입법들까지 이렇게 의견 다르다고 자기 의견대로 막 하면 어떡합니까? 육아기 단축 근무제. 아니, 이게 정치적인 논쟁거리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 민생에 관한 것들은 자기 의견하고 달라도 다수 의견을 따라줘야지. 네.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게 그 제도 운영이 됩니까? 더 설득하고. 더 빨리 빌고 설득하고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 산재 보상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좀 정비를 하는 이런 요청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뭐 국회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보고를 했는데, 근데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전곡을 찌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야당이 반대한다고 안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니, 정청래가 본인과 관련된 입법과 관련해서는 뭐 야당과의 뭐 논의나 합의 이런 거 무시하고 잘 처리하잖아. 그 민생 입법 같은 걸 누가 반대할 명분이 있어요. 프랑스님, 국민주권 민주주의 정의로운 까왕 최한옥 TV,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얼마든지 이런 거는 밀어붙여도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더 궁지에 몰리는 거죠. 이거 좋은 법인데 왜 발목을 잡고 정부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지연시키냐. 이러면서 국민의힘을 몰아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이런 거는 야당 눈치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아니 오죽하면은 싹싹 빌었다 그러잖아 지금. 장관이 가가지고 싹싹 비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정치인들만 잘하면은 강대국 선진국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것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안 했으면은, 국회에서 뭉개고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매일 국회 TV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런 이제, 쟁점 사안이 아니고, 어찌 보면 좀 작은 입법 활동이죠. 저런 작은 입법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고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장관이 싹싹 빌어도 그냥 뭉개고 앉아가지고 그걸 어떤 정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여당에서 뭐 하냐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각별히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매번 체크를 하시고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직을 걸고 일하고 있잖아요. 직을 걸고. 닭발 먹고 오리발님. 문바들은 정부가 성공하는 게 싫은 겁니다.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야 저걸 뭉개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죠. 뭐 대통령 물 먹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임혜정님, 민주당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님만 바라보는 재미로 삽시다. 최평님은 평론가 중 따봉.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꼴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지. 자, 오늘 뭐 전해드려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일단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건 사실인가 본데. 네. 아니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거 아닙니까? 뭐 고급화해서 그리 비싸다고 주장한다면서요? 이게 지금 너무 부담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이게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데 도움만 주는 꼴이잖아요. 네.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가지고 네. 무상 공급을 하는 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검토해보라고 시켰거든요. 아, 네, 네. 관련 기업들도 그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거 좀 그만하시고 좀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를 그런 것도 살 기회를 줘야죠. 내가 보면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없습니다. 다 너무 네. 비싼 것만 있는 거죠. 네. 선택권을 줘야죠, 소비자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죠.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예 뭐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네.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생리대 문제 참 저런 장면을 볼 수 있다라는 것만도 여러분 뭉클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게 이제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뭐 저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뭐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런 상황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저는 남성이니까 당연히 생리대가 비싼 줄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유권자 중에 절반은 생리대가 비싼 줄 모른 거지. 근데 오늘 국무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40%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런데 대통령이 저런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지 않는 한은 사실 관심을 갖기에 어려운 이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여성이면 몰라도 이 남성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 이런 걸 좀 알기는 힘들잖아요. 예. 근데 전에도 한번 생리대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사건 한번 있었죠. 대통령님께서 그때 성남 시장 시절이었는지 경기지사 시절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고생들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고생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고생을 한다 이런 사건이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몇 년 됐죠. 그때 아마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 머리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응?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쯤 됐습니까? 예,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고생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하여튼 뭐 다른 대체품을 쓰는데 그게 사실 좀 대단히 민망한
민망한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OECD 뭐 10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경제 강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도 그런 신발 깔개. 예, 맞아요. 신발 깔개. 난 그 얘기 듣고 참 그 신발 깔창. 참 가슴이 아팠지. 근데 이제 새까맣게 입고 있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화를 저도 냈었지만은 야 이게 이런 일이 있냐 아무리 돈이 없다고 신발 깔창을 그 소중한 곳에 이게 무슨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뭐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런 짓을 하나. 그러면 대단히 분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대통령님이 지금도 잊질 않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나? 뭐 그러고 그때만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저런 게 뉴스에 보도가 되면은 그 순간만 우리가 발끈하고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뭐 이렇다 할 대책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윤석열 정부 때도 아니에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경기지사인가 성남시장인가 하셨을 때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 문재인 정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을 했는지 그 뭐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걸 기억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리대 가격이나 이런데 관심이 많은 거죠. 생리대 가격에 관심이 많고 후르니드님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걸 젠플릭스로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이걸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대책까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절대 잊지 않고 작은 일이지만 이제 본인이 권한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저는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리고 저게 머리만 좋다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머리도 좋지만 가슴도 뜨거워야 돼요. 가슴도 뜨거워야 이런 기억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탁월한 건 뭐냐면은 대책을 이제 협의를 하는데 그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거죠. 그쪽 이제 관련된 일이니까 얘기를 나누시는데 자, 저 같아도 그렇게 비싸? 그러면은 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나? 모혜님 한국 와서 놀란 게 생리대 휴직값이 비싸다 했는데 역시 이재명 그리고 보리밥 잘 먹고 왔어요. 모혜님도 제 여동생 또 보리밥집 다녀오셨구나. 그 집 맛있어요. 맛집이에요. 중랑구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그럼 정부에서 그 돈이 없는 뭐 불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자. 뭐 생리대 지원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꼼꼼한 것이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생리대 만드는 기업들이 바가지 씌우고 국가에서 그 바가지 씌우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설계를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그 기업들 배불려주는 국민 세금으로 기업들 배불리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쁜 놈한테 돈을 더 주는 꼴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바가지 씌우는 놈한테 돈을 더 주는 꼴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나쁜 놈의 배를 불려주는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은 이런 점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고민을 한다라는 걸 보고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저렴하게 생산해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해라. 그게 훨씬 더 낫지. 왜 괜히 세금으로 안 그래도 돈 잘 벌고 있는 놈들, 국민들 등쳐먹는 놈들 배불리게 해줍니까? 이런 점까지 찾아내는 거 보면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천재가 많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물론 이제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쌓아온 행정 경험이 이런 이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이런 역량에 큰 이제
바탕이 되긴 됐겠지만은 경험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행정 능력이 꼭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 놀고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런 경험을 뛰어넘는 이런 어떤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점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진짜 국민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